안녕하세요. 박현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요새 예. 전쟁부터 시작. 그렇죠. 엄청나게 긴데 우리가 압축적으로 네.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보실 수 있도록 네. 압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서 사는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마 신명기 때 처음으로 번역이 됐다라고 봐요. 신명기에 나온 이 단어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리스어입니다. 네. 그리스에서 내가 흐트러뜨린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제 옛날까지 올라가긴 그렇고 가장 최근 역사는 로마인들이 유대의 지방을 지배합니다. 기원전 63년에 네. 폼페이우스 장군이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네. 유대 지방을 63년에 지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간접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말 잘 듣는 왕을 내세워서. 근데 그냥 반란도 나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안 되겠다 해서 기원전 6년에 되면은 이때 이제 직접 지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인도세. 예. 세금을 걷으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인도세를 걷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 소위 말해서 열혈당원이 이때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열혈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66년에 이제 폭발을 합니다. 로마한테 항쟁을 시작해요. 근데 이길 수가 있어야죠. 세계 최대 군대가 로마인데. 그러니까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해요. 초토화시켜서 우리가 일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성전사 안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거기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메노라라고 그래가지고 촛대 7개를 꽂을 수 있는 유대교의 중요한 성전에서 쓰이는 촛대거든요. 그거를 로마가 갖고 가는 거죠. 전리품으로. 그리고 남겨둔 벽이 성전의 서쪽 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내니까 멀리서 들으면 뭐 우는 것처럼 들려서 아랍 상인들이 운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이거 로마가 부시지 않고 놔뒀어요. 아마 후대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전쟁이 73년에 끝나는데 완전하게는 왜냐하면 마사다라는 곳에서 유대인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전원 자진 스스로 목숨을 끌어서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한 96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 마사다 요새 옥새 작전으로 1차 전쟁이 끝나요. 2차 전쟁은 132년에서 135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독립전쟁 실패, 2차 독립전쟁을 하는데 2차 독립전쟁도 역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로마한테. 너무 강한 상대예요. 너무 강한 상대. 그래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로마는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유대 지방이라는 이름 이 자체가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지도에서 이것들이 다시는 우리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도시를 뭐로 바꿨냐면 아일리아. 당시 황제 이름을 따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것은 주피터 신전이 있는 그런 언덕을 얘기하거든요. 로마에. 그래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바꾸고요. 그다음에 유대 지방을 주 이름도 그냥 시리아 팔라이스티나로 합쳐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라는 말도 사라져버렸고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유대인들 니들 여기서 살면 안 돼. 너는 골칫덩어리야. 니들 나가. 예.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냈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주 공동체가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사느냐. 중동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동쪽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미즈라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 아랍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것도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게 무슨 미즈라힘이냐. 이거는 아랍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미즈라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쪽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스페인 이름 굉장히 비슷하죠. 세파라딤이라고 합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세파라딤 스페인 무슬림들. 그리고 동유럽에 유럽과 동유럽 쪽에 살던 이 사람들 아슈케나즘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이름을 알아주시면 참 좋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슈케나즘은요. 누구랑 살았습니까? 유럽이니까. 유럽인이요. 유럽인들이 뭘 믿었어요?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원죄가 굉장히 커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못 살게 굴었거든요. 유대인들.
괴롭혔구나 저 때. 예,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의 시작은 유럽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그랬구나. 예, 세파라딘 그러면 스페인도 크리스천들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페인은요 711년부터 1492년까지 무슬림들이 지배했어요.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은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인 유대인들은 뭐 엄청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박현도 너 크리스천들하고 살래 무슬림들하고 살래 그러면 저는 무슬림들하고 삽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일단 우리 싫어해. 이 자식들 우리 예수님 죽인 놈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하고 사는 게 편하죠. 네. 나중에 동유럽의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파라딤 쟤네들은 애들이 참 밝다. 예, 밝고 문화도 다양하고 음악도 아주 활발하고 음식도 다양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울하다. 우울하다. 그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어렸을 때 학대받은 아이와 사랑받는 아이의 차이점이에요. 크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너무 크리스천들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아슈케나즘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현재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럽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럽의 크리스천들. 예,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왜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그런데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냐면 1880년대 러시아부터 시작돼요. 러시아에서 네. 1881년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리 2세가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암살한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암살자 그룹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유대인이 죽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황제를 죽인 게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박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때리고 가게를 부시고 폭력이. 네, 있군요. 폭력으로 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야, 우리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7천 명이 1882년에 처음으로 제1차 이주를 하는데 이때부터 어디요? 팔레스타인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삶이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 문제 드릴까요? 유대인들이 이게 고난을 굉장히 받았잖아요. 네.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뭐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분류를 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 중에서는 그걸로 분류 안 하는 사상이 하나 있죠. 너는 가졌냐 못 가졌냐로 분류하는 게 있죠. 공산주의. 네. 네. 공산주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산주의자가 많아요. 공산주의자가 되면 원하는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초대 소련 공산당 1기 내각의 80%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훨씬 더 나았죠. 고통의 산물인 거죠.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테오도르 헤르츠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잘 아느냐? 유대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대 문화도 잘 몰라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뿌리일 뿐이네. 예.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언론인이고. 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1893년에 주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 자꾸만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잡았어요. 사실 혐의가 없는데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드레이피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드레이피스는요 범인으로 잡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었어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던 나라잖아요. 네.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를 구호로 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게토에서 살았잖아요. 게토에서 해방된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가장 진보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나에게는 조국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과 프랑스. 그 정도로 진보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이 진보적인 나라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인으로 잡혀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 죽여라는 구호를 막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하고 막 화형식도 하고 너무 살벌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츠를 절망합니다. 야, 이렇게 진보적인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면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냐? 유럽에서 살 데가 없다. 우리는 가야 된다. 어디론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요. 1897년에. 시온이라는 말은 정확하면 tsi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 여부수적이 쓰던 말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타는 말을 따서 시온주의라는 것을 따서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1897년에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 목적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박해만 피할 수 있고 유대인들끼리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어느 땅이라도 가겠다라는 겁니다. 영국 정부하고 협의해서 우간다 안까지도 받았어요. 우간다도 가겠다.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유대인들만이 살 수 있는 땅을 생각을 했어요. 교황도 만나요. 교황 비오 14한테 만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너무 유대인들 불쌍하지 않느냐. 교황 비오 14가 그러면 꼭 예루살렘이야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예루살렘 아니어도 되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아무데나 종교적과 관계없는 땅에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교황이 뭐냐면 근데 나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도와줄 수 없네 이렇게 된 거죠. 헤르츠리 대단한 게요. 협회를 만들고 돌아가자라는 생각만 할 수는 있죠 누구든지. 그런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정치 진론에서 읍소를 하고 다녔어요. 읍소를. 예, 현실을 만들려고. 테오도르 헤르츠리 지금 이스라엘의 국부로 사진이 딱 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 헤르츠리아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으로 시온주의자 협회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바젤에서 유대 국가를 세웠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의 국가가 생길 거라고 상상해도 못했을 거예요. 1904년에 죽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가 생긴 1948년이거든요. 그로부터 50년 후에 꿈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요. 네.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때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3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번 가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국가를 이쪽에 세우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말을 했다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사실이에요. 네. 이때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가서 보니까 신부는 아름다워.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다. 좀 더 멋있게 하면은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우리가 갈 이 땅은 너무 아름답지만 이미 주인이 있네. 이게 이제 이 모든 문제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못 살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자들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주인이 있는 땅에서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던 시온주의자들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가지고 1970년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자 지금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랑이 너무 약해서 신부를 뺏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일 밤 쉽게 감사합니다. 오, 도발인데? 예.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지금 유럽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나 여기 좀 살게. 그냥 무슨 들이 그래 그렇게 살아. 너 힘들겠다. 그래 좀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를 만들고 싶은. 예.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국가가 있는데. 국가라기보다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제국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예, 다스렸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환자라는 게 영국과 러시아와 프랑스 보이기에는 이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골칫덩어리거든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중동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동유럽을 다 다스렸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도 몇 번 침공하려다 실패를 했던 그런 제국이거든요. 환자는 스스로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가 의사가 돼서 고쳐줄게. 예, 고쳐준다는 얘기는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오스만 제국이 한 편을 먹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영국이 오스만 제국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요 통치자가 튀르크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터키요.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랍인들이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랍인들이 같은 무슬림이니까 우리는 뭐 문제 없어. 뭐 걔네들은 터키어를 쓰든 우리는 아랍어를 쓰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쟤네들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을 영국이 이제 접근을 해요. 둘이 편지를 주고받아요. 예, 그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너 오스만 제국 싫지? 응, 나 싫어. 나 쟤네들 깨고 싶고, 난 우리 국가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너 우리를 도와.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한테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그냥 그 말 믿고 아랍은 오케이 딜 해가지고 참전한 겁니다. 예. 둘이 편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 영국은 프랑스하고도 계획을 합니다. 야,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 우리 땅을 어떻게 나눠 갔지? 예. 국가 세워준다더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한테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은혜 씨한테는 국가 세워줄게. 그래놓고 제가 이제 영춘 씨한테 가가지고 우리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예. 그래서 둘이 나눠 갔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땅을 나눠 가져요. 헐. 예,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쟁 중이에요. 네. 전쟁 중에 이렇게 한 겁니다. 맞네. 그래 이거를 아랍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렇죠. 비밀 계약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자꾸만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일과 유대인 생각하면 독일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독일 싫어할 거야 생각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건 2차 세계대전 때 얘기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기 전인데 1917년 11월 달에 약속을 합니다. 영국의 외교장관 벨포어가 유대 부호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홈을 만들어주겠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두고 셋이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너무 힘들어. 영국도 갖고 싶고 프랑스도 갖고 싶고 같이 동맹이었던 러시아도 갖고 싶어요. 러시아가 정교잖아요. 정교니까 야 우리 정교 우리 예수님 우리 중요해. 프랑스 야 니네들 알잖아.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큰딸이야.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중요한 일은 다 해. 굳은 일은 우리 필요해. 우리 땅이야. 영국은 야 우리 성공해. 우리도 예수님 믿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누굴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셋은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는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이 국제 공동 관리 구역으로 놨는데 아랍인들한테 아랍 국가를 세워준다고 했을 때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이때 거의 90% 이상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복잡하다. 예. 근데 영국은 유대인들한테 야, 니네 팔레스타인은 니네 홈 만들어줄게 했고, 예.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국제 공동 관리 구역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죠. 답하네요. 예. 이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시작해서 유럽이 또 이렇게 네. 복잡하게 아주 마무리 복잡하게 지어졌네요. 만들어놨습니다. 복잡하게. 네. 그러면서 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고요. 결국에는 영국이 12월 11일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그리고 1920년에 산레모 협정에 따라서 땅을 나눕니다. 이제 전승국이 된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위임 통치령이라는 걸 해요. 위임 통치령이라는 건 뭐냐면 신탁 통치 들어보셨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신탁 통치란 말을 썼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위임 통치란 말을 썼어요. 거의 같아요. 너들 아직 미성년자잖아. 니네 국가 세우기 힘들어. 네가 국가 세울 때까지 우리가 후견인 하고 내가 봤을 때 너 세울 만하다 그러면 너 독립시켜줄게. 이게 위임 통치령이거든요. 영국이 받은 거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하고 팔레스타인을 받습니다. 프랑스는 시리아하고 레바논으로 나라를 만들었고요. 영국은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이 보니까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처칠이 띄어서 트랜스 요르단강 너머편, 지금의 요르단, 그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두 개 나누고 메소포타미아 위인 통치령이나 이라크라는 나라를 세워요. 예. 그러면서 위인 통치령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영국 지배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들한테 홈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온주의자라는 게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인들도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벨포 같은 경우에는 아랍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 한 70만 사는데 70만 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영국의 친유대인 정책을 썼었죠.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96%가 아랍 사람들이고 4% 정도가 유대인이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 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 썼는데 안 되겠으니까 영국이 아우 나는 힘들어. 나 그냥 나갈래. 나 1948년 5월 14일 자정으로 나갈 테니까 유엔에다 맡기자. 유엔에 맡깁니다. 유엔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유엔에서 땅을 분할합니다. 분할을 해요. 근데 아랍인들이 받겠습니까?
싫죠 자기들은. 그렇죠. 원래 원래 우리 건데 나 유대인들은 봤죠.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유엔의 회의에 올려가지고 상정을 해서 총회에서 통과가 돼버려요. 33대 13으로 통과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1947년 11월 29일에 분할 결의안이 통과를 했고 언제든지 이제 분할 결의안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그 할당된 땅에서 독립국가만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애들이 너 독립국가만 선언해봐. 너 내가 쓸어버릴 거야. 쓸어버릴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돼. 진짜 본격적인 싸움. 예, 서로 땅을 넓히려고. 1948년 5월 14일 날 자정에 영국이 나가는 날 오후 4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해요. 바로 했네요. 예.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전쟁이 되면서 제1차 전쟁이 되는데 결국에는 1차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무슬림들은 이 전쟁을 아랍인들은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앙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독립을 막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난민들이 엄청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난민 70만 명이 이상 발생이 되니까 이게 대재앙이에요. 그리고 2차 전쟁은 특별히 이 수에즈 전쟁이기 때문에 현재 팔레스타인 문제가 크게 관계는 없고요. 3차가 이제 그 유명한 6.1 전쟁이죠. 왜 이 전쟁이 중요하냐면 이 전쟁에서 뺏은 땅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네. 이 전쟁에서 뺏은 땅이 가자를 뺏었고요. 가자 지금 우리 유명한 가자 지역을 이 가자 지역을 필요해서 이집트가 있던 땅을 다 뺏었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단강 서안을 요르단으로부터 뺏었어요. 그리고 4차 전쟁을 하는데 4차 전쟁에서 더 이상 싸워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스라엘한테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지만 가자는 그대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67년 전쟁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자지구, 하마스가 공격하는 가자지구,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 네. 예루살렘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무슬림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시리아의 골란 고원인데 이 지역들이 이스라엘이 침략을 했잖아요. 네. 그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령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점령 지역인 거예요. 이게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19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93년에 오슬로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94년에는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팔레스타인 의장 그리고 이사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죠. 그리고 95년에 이사크 라빈이 암살당합니다. 유대인 극우주의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왜 이 땅을 팔레스타인하고 협상을 했냐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요. 이때 오슬로 협정을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처음으로 세워져요. 세워져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시작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사크 라빈 총리가 암살당하면서 이게 추동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사크 라빈 총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제까지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살 거냐. 자손 대대로 싸울 거냐. 그러지 말고 협상을 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원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자 지역과 요르단강 서양이 원래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정부인데 이 자치정부가 무능하다고 그래가지고 2006년에 총선에서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완벽하게 승리를 하거든요. 총선에서 전체가 승리를 해요. 근데 하마스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테러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2006년 선거에 총선에서 나와가지고 집권당이 돼버리니까 놀리잖아요. 전 세계가 놀랬죠. 그리고 2007년에는 가자 지구를 점령한 하마스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자치정부 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결국엔 자치정부가 가자에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이 별개의 정부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2006년에 가자를 2007년에 완전히 가자를 통치를 하게 된 하마스가 드디어 이번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긴 역사에서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